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감기가 낫는 듯 하다가도 또 감기가 도지고 그러네요.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마흔순이 마흔돌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마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미경 선생님의 마흔 수업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감 정도의 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어, 그 글의 알알이 신못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마흔 수업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 또로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심장에 쏙 들어와 앉는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마흔은 아니고요. 40대입니다. 김미경 선생님 책은 이제 제가 처음에 30대 중반 때 언니의 독설이라고 정말 언니가 동생에게 반말로 말해주는 다정하지는 않지만 쏙쏙 귀에 들어오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흔 수업. 그러니까 꼭 마흔이 아니어도 마흔 이상의 분들이 읽어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흔 수업입니다. 마흔 이야기의 첫 장.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마흔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결 잦아들 줄 알았다. 커리어도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도 단단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40대의 나는 하루하루 흔들리고 있었다. 마흔이 넘도록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했고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 불안했다. 그렇다. 우울과 불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40, 50대를 관통하는 단어다. 실제로 2017년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10명 중 두세 명은 우울증이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흔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나 역시 살아보니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었다. 그리고 40대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개별 숙제가 많이도 떨어진다.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다든가 아이가 장애가 생긴다든가 남편 사업이 망한다든가 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듯한 상황.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디로든 숨고 싶고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오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는 마흔, 희망이 현실로 드러나는 나이라고 되어 있는 챕터인데요.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만 믿고 살면 되겠구나가 이 사람만 믿고 살다간 큰일 나겠다로 급격히 돌아선다. 꼭 그가 해낼 것 같았던 10년 전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어느 날 현실을 자각한다. 왜 생활비는 항상 200만 원이 모자라지? 버티다 못한 여성들이 돈을 벌러 나오거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재취업 현장에 40대 경력 보유 여성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결혼 안 한 40대 싱글들 역시 다르지 않다.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죄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남자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가 커리어라도 정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10년 이상 쉼없이 일했는데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현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이 앞자리에 4를 붙이고 난 지금까지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해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울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적을 매기다 보면 우울하지 않은 40대는 한 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성적표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우리는 40대를 마지막 힘을 쏟는 인생의 황금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0대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50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단정짓는다. 40대가 지나면 곧 은퇴이며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50대와 60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황무지이자 쓸모없는 시간으로 취급하며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사는 게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마흔의 성적표를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조차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믿어버린다. 마음이 저절로 조급하고 초조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걸까?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쫓아 성실히 잘 살아왔으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딱 하나. 마흔에 모든 걸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안 해도 될 좌절을 굳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감에 누워 사는 저에게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주고 자신감을 줬다고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마라는 챕터인데요. 마흔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에도 너무 이르다. 아직 구슬을 꿰는 데 비용이 들 뿐더러 이 시기에 받는 인생 숙제가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40대에는 집도 사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아이들 용돈과 학원비까지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선다. 물론 50대에도 돈은 여전히 많이 든다. 아이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충분히 못하셨다면 병원비나 간병비도 내 몫이 된다. 그러니 적어도 20년은 더 뛰고 나서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때 받는 성적이 진짜 내 인생이다. 59세까지 이룬 것들이 100세까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 매달 쓸 수 있는 돈, 100세까지 살고 싶은 집, 자존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취미,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까지 60세 이후에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인생 계획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마흔은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니 마흔에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말자. 쉽게 좌절하지도 말자. 긴 호흡으로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 늦었다고 초조해하거나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다. 간혹 뉴스에 등장하는 성공한 40대들을 부러워하며 창의적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다. 창의적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위로도 되면서 웃게도 되네요. 그들은 긴 인생 여정에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저력은 그가 59세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곧 그들 모두가 50대 이상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단 하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서다. 만약 내가 40살에 강사를 그만뒀다면 지금의 김미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돈도 벌다 말았을 테니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불안했을 것이다. 40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되다 마는 나이다.
과정의 나이지 결과의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마흔은 곧 안정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 마흔에게는 격렬하게 구슬을 만들고 용감하게 깨워보는 도전이나 성장이란 꼬리표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법이라는 챕터인데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부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법. 부제목, 마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존감과 품격을 지키며 살 것인가. 마흔에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늘 묻곤 한다. 꿈이 뭐니? 커서 뭘 하고 싶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는다. 이제 뭘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성인이 된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부모 곁을 떠나야 하니 남겨질 부모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막내가 성인이 되자 본격적으로 나에게 두 번째 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퍼스트 라이프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다. 가족과 사회라는 단체 안에서 어떻게 나답게 성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다.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일에 몰입하며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바뀐다. 치열했던 단체 안에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자존감과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나는 이것을 존엄한 삶이라고 부른다.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존엄한 삶이다. 삶이 존엄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돈과 철학이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두 번째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답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없으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무리 나만의 고귀한 철학이 있어도 지켜낼 수가 없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자식들이 부모의 존엄성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부모도 자녀도 너무 오래 사는 만큼 100세의 존엄과 70세의 존엄이 모두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40대부터 경제적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 40대라면 일단은 내 앞에 놓인 인생 숙제들을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한다.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을 잘 키워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야 50대가 되었을 때 세컨드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커리어를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만 투자할 게 아니라 40대인 나에게도 투자해 세컨드 라이프에 나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돈이 매달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단한 철학을 만드는 연습.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많은 40대들이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한다. 20, 30대 때는 자존감이 떨어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괜찮아졌는데 마흔이 되니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어느 나이를 살든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다. 그래도 어릴 때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도 회복이 빠르다. 매일 나의 쓸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막아주는 상처도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어지간한 상처를 스스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의 나약함과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어른으로서의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서럽고 힘든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매일 자신을 일으켜주는 나만의 내공.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나이 들에 따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없으면 원망과 비참함 같은 얕은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그러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다.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세컨드 라이프를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20, 30대에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책임감이 덜어지면 홀가분해져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준섭처럼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면서 흔들리기 쉽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결정할 인생 철학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다. 결국은 주변에 더 강한 사람에 의해 휘둘리게 되어 있다. 내가 나만의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존엄 있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존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냐만 외치는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늙어가기 십상이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리얼 미 리추얼. 변화하는 내 몸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단단한 철학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젊은 시절 내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는데 세컨드 라이프까지 나를 흔들리게 두는 건 옳지 않다. 마음부터는 이 단단한 철학을 만드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다. 퍼스트 라이프를 살 때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면 좋을지 대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라 조언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물어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안의 진짜 나. 그 존재를 나는 리얼미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답해줄 리얼미가 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며 지혜로운 답을 해줄 존재가 바로 리얼미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리얼미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부쩍 외로운데 이유가 뭘까? 지금보다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리얼미에게 물어보자. 그냥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도하며 신의 응답을 구하듯 간절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야 한다. 리얼미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이어리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줄도 쓰기 힘들지만 쓰다 보면 리얼미가 생생하게 튀어나온다. 그리고 내 안에 나보다 훨씬 괜찮은 나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일기 쓰기를 나를 만나는 일종의 리추얼로 만드는 것도 좋다.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해 일단 써보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어떻게 나 자신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고생한 나를 토닥이는 시간도 없이 잠들 수 있을까? 리얼미 리추얼이 없으면 밖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중요한 고민도 매일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씩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의 안쓰러운 점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선생님과 부모님이 찾아주었던 나의 가능성을 이제는 내가 발견해야 한다. 또한 나의 아픔도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독립된 어른으로서 존엄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세컨드 라이프의 꿈은 존엄을 포함하는 꿈이다.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40대부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설계해야 한다.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40대야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다. 돌이켜보면 20대는 방향을 몰라서 못 나갔고 30대는 방법이 서툴러 못 나갔다.
40대가 가장 힘도 좋으면서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시기다. 존엄한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리얼미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감히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던지는 수많은 가짜 조언과 간섭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말들을 가족 간에도 흔히 주고받는다. 맞벌이하는 아내가 직장 생활에 지쳐 회사를 쉬고 싶다고 말할 때 남편은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아깝다고 만류한다. 그러나 사실은 외벌이가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다. 남편이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내는 관절도 안 좋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말린다. 그러나 사실 남편이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게 싫은 것이다. 자전거를 살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에 더 보탤 수 있으니까. 실적을 두고 경쟁하는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너를 위한 충고를 가장해 결국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가져가 이용하려 한다. 이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계속 주변 사람과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때는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끌어내릴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나이나 직급, 사회적 경험이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논리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단 우겨야 한다. 싫은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사춘기 아이들처럼 까칠하게 우겨도 된다. 사람들의 충고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디까지나 딱 그 사람 수준의 조언이다. 내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나에게 첫 번째 조언자가 되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하자.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감히 누구도 끼어들게 두지 말자. 10년이 걸려도 내 속도대로 나답게 가겠다고 결심하자. 그래야 나다운 인생을 만드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 대신 입으로만 우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꾸준하게 지속하자. 하다 말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간섭할 명분을 주면 안 된다. 특히 나와 한 집에 사는 가족은 꾸준함으로 포기시키는 게 가장 좋다. 어떤 일이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룬 게 보잘것없을 것이다.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는 거냐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게 있냐며 또다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강단과 확신이 필요한 일이다.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빨리 결과를 내는데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내 길을 가야 한다.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나답게 쌓아 올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면 이제는 제대로 싸워볼 때다. 40이 되었으면 한 번쯤은 어른으로서 나답게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지금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조금 까칠해도 좋으니 이제는 싫다고,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말해주자.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다.